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ACMM MM 2025에 기재되었던 Omni-2 Unifying Omnidirectional Imaging Generation and Editing in an Omni Model이라는 논문입니다. 본 논문은 360도 전방위 ERP 이미지에 대해 생성하고 편집하는 9개의 기능을 한 모델로 통합한 연구입니다. 보이는 그림의 왼쪽 분홍색 부분은 제너레이션 파트로 텍스트만 주거나 혹은 세그멘테이션, 뎁스 같은 조건에서 360도 ERP를 만들고 인페인팅과 아웃페인팅도 지원합니다. 이에 더하여 오른쪽 파란색 부분과 같이 에디팅 파트에서는 특정 물체를 지우거나 추가하고 조명 톤을 바꾸거나 방 자체를 데코레이션하는 식의 고수준 편집도 360도에서 자연스럽게 수행하도록 하는 연구 논문입니다. 우선 인트로덕션 부분입니다. VR 기술과 함께 360도 옴니 다이렉셔널 이미지 ODI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전방위 이미지에 관심이 증가하게 되면서 ODI 합성이 중요한 작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ODI 캡처링과 편집 작업이 고가의 전문 하드웨어가 필요하고 고수준의 작업이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수직 시야각이 제한된 MV 디퓨전과 같은 모델 혹은 시야각의 제한이 없더라도 주로 텍스트 중심의 제너레이션 모델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어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논문을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Any2 옴니 데이터셋 구축과 옴니2 모델의 제안입니다. Any2 옴니 데이터셋을 통해 종합적인 ODI 생성 편집 데이터세트를 구축하였고 이를 통해 다양한 입력 조건에서 다양한 ODI 생성 및 편집 작업이 가능한 하나의 모델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연구부터 우선 훑으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방위 이미지 생성부터 보겠습니다. 멀티 디퓨전 모델로 사전 학습된 디퓨전 모델을 그대로 활용하여서 파노라마 이미지를 만드는 모델입니다. 해당 모델은 2D 이미지 캔버스 위에서 겹치는 픽셀을 공유시키는 방식으로 전체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다음으로 MV 디퓨전 모델은 텍스트 입력으로 여러 시점의 이미지를 동시에 생성하는 멀티뷰 생성 계열이고 뷰 간 대응 관계를 어텐션에 반영을 해서 서로 다른 뷰가 기하적으로 일관되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런 결과는 360도 ODI를 실제 투영 과정에 맞게 정렬된 형태로 구성한 것, 즉 생성된 뷰들이 ODI 투영 규칙에 맞춰 딱 맞물려 있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실제 ERP 혹은 ODI에서 요구되는 어, 전역적인 글로벌한 일관성에 대해 문제가 좀 남습니다. 또한 중앙 시점만 생성하고 상하단을 블러 처리하거나 무시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 실제 적용 가능성이 제한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딥 파노와 펀퓨전 같은 선행 연구 모델들은 전체 시야각을 가지는 전방위 이미지를 생성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모델이 텍스트 투 360도 이미지 생성에 초점이 강해서 입력 조건이 텍스트로 다양하지 못하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합니다. 좀 더 큰 흐름에서 보면 2D 이미지 분야는 생성과 편집에 있어 빠르게 충분히 발전되어 왔다고 말합니다. 생성 쪽은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달리 같은 모델들이 나오며 텍스트만으로 고품질 이미지를 만드는 게 보편화되었고 편집 쪽도 대규모 고품질 편집 데이터셋과 벤치마크가 생기면서 인페인팅, 스타일 변경, 객체 추가, 삭제 같은 작업들이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2D 평면 이미지 기준일 뿐 ODI 360도 전방위 이미지에는 이런 수준의 연구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말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2D 생성과 편집은 하나의 통합된 모델이 여러 작업을 하도록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드림 옴니는 멀티태스크 생성 편집 학습 예시를 대규모로 만들기 위한 합성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도입을 해서 통합 모델을 구축하는 방향을 보여줍니다. 옴니젠이라는 모델은 다양한 생성 편집 작업을 포괄하는 대규모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디퓨전 트랜스포머 기반의 통합 모델로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생성 편집 통합 모델의 흐름을 이제 360도 전방위 ERP 이미지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핵심 단계 중 먼저 데이터셋 구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위표는 데이터셋의 전체적인 구성을 보여줍니다. 표의 위쪽에 제너레이션, 그리고 아래쪽은 에디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카테고리에서 이미지 부분은 ODI, ERP 전방향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은 텍스트 투 이미지에서 이제 서브 카테고리를 보시면 쇼트 캡션과 디테일드 캡션으로 이제 나누어서 구축한다는 점입니다. 자세한 부분은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형 다이어그램은 구성된 표 내용을 이제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우선 제너레이션 서브셋 부분부터 살펴보자면 제너레이션이라고 해서 흔히 생각하는 텍스트로부터 혹은 레퍼런스 이미지로부터 넘어서 입력 조건을 다양하게 걸어 다양한 조건에서도 ODI로 확장할 수 있게 구성했다는 점이 돋보입니다. 제너레이션 태스크는 크게 다섯 가지로 텍스트 투 ODI, 세만틱 투 ODI, 뎁스 투 ODI, 그리고 인페인팅, 아웃페인팅입니다. 혹시 근데 죄송한데 지금 들리시나요? 네, 들리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데이터 소스는 선 360, Structured 3D 등과 같은 기존 ODI 데이터셋에서 이미지를 모으고 캡션의 경우 intern real 2-5로 이제 캡션을 생성하여서 텍스트 조건을 생성했습니다. semantic to ODI와 depth to ODI는 이제 structured 3D, 파노 3D처럼 이미지와 semantic depth가 서로 페어로 제공되는 데이터에서 가져와서 입력 조건과 정답 ODI가 정확히 매칭되도록 하였습니다. 제너레이션 서브셋의 아까 태스크 5개 중 텍스트 투 ODI부터 살펴보면 이는 텍스트만 가지고 360도 ODI ERP 이미지를 생성하는 태스크입니다. 여기서는 선 360에서 이제 2만 장의 ODI를 가져오고 인턴 VL2-5를 이용해서 각 ODI에 대한 캡션을 생성합니다. 이때 듀얼 스트레티지 전략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데이터 중 절반은 길이 제한이 없는 디테일한 캡션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나머지 절반은 20단어 이하의 짧은 캡션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방식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짧은 프롬프트를 사용해도 고품질 ODI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길고 디테일한 설명에서도 그 디테일에 맞는 정렬된 ODI를 생성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멀티모달 관점에서는 인페인팅, 아웃페인팅, 세만틱 투 ODI, 뎁스 투 ODI로 구성됩니다. 인페인팅은 선 360의 ODI를 정답값, 즉 그라운드 트루스로 두고 입력에서는 일부 영역을 마스킹해서 복원하도록 만듭니다. 이때 마스킹 모양을 직사각형뿐만 아니라 불규칙한 모양 그리고 싱글뷰 자체를 마스킹하는 것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만들고 텍스트 지시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둘 다 포함하도록 구성합니다. 아웃페인팅은 반대로 입력 부분 시점만 주고 전체 ODI를 확장하도록 만듭니다. 다양한 파셜 뷰포인트를 하나 추출해서 그 부분을 관측하고 비어있는 전체 360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역시 똑같이 텍스트가 있는 버전과 없는 버전을 함께 구성합니다. 세만틱 투 ODI는 Structured 3D에서 실내 ODI와 대응되는 세만틱 세그멘테이션 맵이 또 따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세만틱 맵을 조건으로 두고 ODI를 생성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뎁스 투 ODI는 파노 3D에서 이미지와 뎁스 맵 페어 쌍을 이제 가져와서 뎁스 조건으로 ODI를 생성하는 태스크로 구성합니다. 해당 그림을 보시면 왼쪽 위하고 오른쪽 위를 보시면 인페인팅을 위한 마스킹을 이제 다양한 모양으로 적용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조금 불친절하게 나와 있긴 한데 오른쪽 중간과 그 아래는 아웃페인팅의 예시인데 정면 뷰포인트만이 아니라 다양한 부분의 뷰포인트를 입력으로 활용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왼쪽 중간은 뎁스 정보를 입력으로 하는 데이터셋 구축의 예시이고 그 아래는 세만틱 정보를 입력으로 하는 데이터셋의 예시입니다. 다음으로 에디팅 서브셋 부분입니다. 이 파트는 ODI에서 특정 물체를 지우거나 추가하는 오브젝트 레벨 편집 데이터를 대규모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먼저 실내 환경에서 체계적으로 객체 편집을 만들기 위해 Structured 3D 인도어 ODI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파이프라인을 구성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수천 개 장면에서 총 12,000개 이상의 편집 데이터 엔트리를 구축했습니다. 편집 유형은 세 가지로 싱글 오브젝트 리무벌 애드 해서 즉 한 개 물체를 지우거나 추가하는 케이스 그리고 한 뷰포트 안에서 여러 물체를 동시에 지우거나 추가하는 멀티 오브젝트 편집 그리고
서로 다른 뷰포트에 걸쳐서 물체가 동시에 편집되는 크로스 뷰 멀티 오브젝트 편집으로 나누어집니다. 논문에서 말하길 그 선행 연구 중에 인스트 인페인트라는 논문에서는 데이터셋의 씬 그래프에서 객체 카테고리 정보를 받아서 쓰는데 ODI에서 맞는 객체 카테고리 그래프가 없어서 해당 연구에서는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제안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단계별로 설명을 드릴 텐데 ERP의 세그멘테이션을 직접 걸게 되면 결과가 부정확하여서 이제 ODI를 6개 뷰포트 프론트 뷰, 백 뷰, 레프트 뷰, 라이트 뷰, 탑 뷰, 바텀 뷰 이렇게 6개의 뷰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각 뷰포트에서 세그멘테이션으로 객체를 찾습니다. 스트럭처드 3D가 씬 그래프를 항상 제공한다고 가정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ODI 기준에서 이제 씬 그래프가 부재하기 때문에 어, 그라운드 셈을 도입을 해서 이제 한 번의 패스로 찾고 분류하고 마스크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각 뷰포트에서 세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했다면 이제 두 단계의 필터링을 따로 또 거치게 되는데 1차적으로 목적에 맞지 않는 인스턴스를 제거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플로어 그리고 시리스케이프, 베드룸처럼 오브젝트와는 거리가 먼 세그먼테이션 결과를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두 번째 필터로 뷰포트의 경계 부분에 걸친 객체를 제거합니다. 어, 추후에 인페인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뷰포트 단위의 인페인팅 처리에 문제가 있음을 이제 대비를 해서 이와 같이 사전 위험을 제거하게 됩니다. 필터링을 통과한 객체는 라마를 사용해서 인페인팅해서 물체가 자연스럽게 제거된 이미지를 만듭니다. 여기서도 모델이 생성한 결과를 무조건적으로 믿지 않고 한 번 더 수동 작업을 거쳐서 품질을 보장한다고 합니다. 이제 편집 데이터를 학습 가능한 형태로 저장합니다. 원본 이미지에서 물체가 제거된 이미지를 통해 객체를 제거하는 학습상을 만들고 그리고 물체를 추가하는 학습상은 이를 간단하게 뒤바꿈으로써 물체가 제거된 이미지에서 원본 이미지로 향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여러 물체가 동시에 바뀐 경우는 멀티 오브젝트 편집 페어로 똑같이 묶어서 저장합니다. 원본 이미지와 세그먼트된 인스턴스 클래스를 계속 캡션 모델로 나왔던 인턴 VL2-5에 함께 넣고 상대적 위치 설명을 생성하도록 지시합니다. 앞서와 같이 캡션에는 그 해당 모델을 사용을 하는데 우선 1차적으로 프레젠테이션에 나와 있는 저 양식과 같이 조건을 줘서 생성을 한 뒤에 한 번 더 문장을 리파인해서 그 다양한 표현을 좀 만들려고 했다고 합니다. 역시 마지막에는 수동 검증을 진행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방금 본 파이프라인이 이제 에디팅 중에서도 이제 오브젝트 레벨 편집의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씬 레벨 편집 데이터셋을 보면 우선 라이트 모디파이라고 해서 이것은 조명, 밝기, 조도적인 특성이 바뀌는 편집입니다. 스트럭처드 3D의 서로 다른 조명 조건 시뮬레이션을 활용을 해서 같은 공간을 다른 라이팅으로 변환하는 이제 페어상을 만듭니다. 그 두 번째는 인도어 데코레이션으로 실내 전체에서 전반적인 모습이 바뀌는 편집인데 스트럭처드 3D에서 일부 또는 모든 가구를 이제 제거하고 혹은 추가하는 등의 서로 다른 구성을 만들고 이 역시 다양한 장면 변화를 페어 형태로 정리해서 학습 가능한 편집 데이터로 구축합니다. 그렇게 진행하면 해당 예시와 같은 데이터셋을 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진은 오브젝트 레벨의 편집을 진행한 데이터셋의 예시고 아래는 씬 레벨의 편집을 진행한 데이터셋 예시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여 이제 Any2 옴니 데이터셋을 구축을 하게 되고 이를 활용하여 모델을 학습시키게 됩니다. 우선 모델의 전체 아키텍처 구조입니다. 모델 입력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보면 핵심은 이미지를 6개 뷰포트로 쪼갠 뒤 각각을 레이턴트로 변환을 해서 트랜스포머 입력 토큰으로 다룹니다. 여기서 또 6개로 이제 쪼갠다는 것은 아까 그 데이터셋 구성할 때와 같이 프론트, 백, 레프트, 라이트, 탑, 바텀으로
같은 구성을 나타내고, 그리고 각 뷰포트를 이제 이미 학습된 VA 인코더를 통해서 레이턴트 표현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디퓨전 입력으로서 정답 레이턴트와 가우시안 노이즈를 이제 섞는 수식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수식에서 ZI가 I 뷰포트의 정답 레이턴트이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우시안 노이즈를 섞게 됩니다. 그 전방향 ODI 이미지 생성에서 이 뷰포트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특히 중요한데, ODI를 여러 뷰포트로 나눠서 생성을 하면은 각 뷰포트는 따로따로는 잘 나올지 몰라도 경계에서 오브젝트가 끊기거나 혹은 같은 공간인데 색감 구조가 미묘하게 달라지는 문제가 이제 쉽게 생깁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에서는 보통 기본 생성 모델은 그대로 두고 뷰포트끼리 맞추는 역할을 하는 이제 외부 어텐션 모듈을 추가로 붙여서 일관성을 보장을 하게 되는데요. 어, 어떻게 보면 디퓨전 모델이 뷰포트를 각각 생성을 하고 외부 모듈을 따로 도입하여 이제 강제적으로 뷰간 정합을 맞춰주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 방식이 설계적으로 좀 복잡하고 파라미터 수도 더 훨씬 늘어날 것이고 최종 결과를 일관성 있게 한 번에 조절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파이3 기반 트랜스포머 내부의 어텐션 자체를 수정을 해서 멀티뷰 일관성을 얻습니다. 뷰포트 토큰들 사이에서 이제 바이다이렉셔널 어텐션을 허용하는 것인데, 즉 그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던 그 프론트 토큰이 레프트를 보고 레프트도 프론트를 보도록 하는 양방향으로 서로 참고하에 만들어서 뷰 간 글로벌 정보를 공유하게 합니다. 뷰포트 토큰 말고 다른 토큰은 기존 트랜스포머의 그 캐주얼 어텐션을 그대로 유지를 해서 모델 전체의 생성 안전성과 처리 방식은 깨지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또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그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트랜스포머의 파이널 히든 스테이트에서 나온 피처 토큰을 최종적으로 뷰폰트의 이미지 레이턴트로 나오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히든 스테이트를 피처 디코더에 넣어서 토큰 피처를 뷰포트로 해당하는 이미지 레이턴트 표현으로 변환한 후에 그리고 VA 디코더로 각 뷰포트의 이미지로 다시 복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스티칭을 통해서 경계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ODI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학습 과정입니다. 학습은 트랜스포머만 로라로 파인 튜닝해서 진행을 했으며 VA는 SDXL VA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트랜스포머는 옴니젠의 프리트레인드 웨이트로 초기화해서 이제 이미 텍스트 투 이미지 조건을 잘 처리하는 강한 기반을 가져와서 출발하게 됩니다. 로스 펑션은 디퓨전 학습에서 흔히 쓰는 것과 동일하며 각 뷰포트 i에 대해서 정답 레이턴트의 노이즈를 섞어서 이제 ZI를 만들고 모델이 원래 노이즈가 무엇이었는지를 예측하도록 학습합니다. 여기서 에디팅을 하는 태스크는 전체보다는 일부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웨이티드 로스 방식을 도입을 하는데요. 변화가 큰 영역, 즉 학습이 집중해야 하는 영역에 더 큰 가중치를 두어서 로스를 계산합니다. 이는 모델이 불필요하게 전체를 흔들지 않고 바뀌어야 하는 부분을 더 정확히 수정하도록 유도합니다. 예를 들어 조명, 톤과 같은 부분에서는 장면의 영역마다 조정 강도를 다르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객체 편집의 경우 전체 중 일부 작은 영역에만 강도를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데코레이션과 같이 또 전체적인 수정 편집이 일어나는 에디팅 태스크의 경우에는 웨이티드 로스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명시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익스페리먼트로 넘어가서 보면은 실험 세팅부터 우선 보시겠습니다. 데이터셋은 자체적으로 구축한 애니2 옴니 데이터셋을 활용했으며 학습 세팅으로는 해상도는 전체 ODI 이미지 512 바이 1024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뷰포트당 포브 값은 110도로 256 바이 256 해상도로 학습했다고 합니다. 옵티마이저는 아담 W 옵티마이저를 사용을 하고 이제 A6000 GPU 두 개로 학습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론 세팅으로는 샘플링 스텝 50으로 가우디안 스케일은 하나로 고정은 하지 않고 태스크별로 별도로 조정했다라고 정도만 논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선 정성적 결과부터 보면은 옴니2의 텍스트 투 ODI 성능을 각자 자신들의 데이터셋으로 학습된 세 개의 모델, 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자신들의 데이터셋이란 그 애니투 옴니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 각 모델이 학습된 그 데이터셋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셋으로 학습된 세 개의 다른 모델, 텍스트 투 라이트, MV 디퓨전, 팜퓨전과 이제 비교를 하는데 어, 양 끝단 레프트 라이트 컨시스턴스를 이제 체크해 보기 위해 이미지를 90도씩 이제 시프트 시켜서 비교했다고 합니다. 이제 관찰되는 부분을 보면 텍스트 투 라이트의 저 파란색 네모 박스 부분에 좌우 일관성이 좋지 않으며 텍스트 프롬프트에서 지정한 세부 객체 역시 포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A 지문에서 빨간색 건물이 나타나지 않고 B 지문에서도 열기구가 나타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MVD 퓨전에서도 상하단에 회색 패딩이 있는데 이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모델이 수직으로 90도밖에 생성이 되지 않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고 MVD 퓨전 모델이 애초에 각각 따로 생성된 서로 다른 뷰포트를 이제 스티칭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서 뷰포트 기준으로 반복되는 객체를 조금 생성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 전체 일관성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그리고 팜퓨전 같은 경우에도 상단 하단에 블러 처리가 주로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지문 C를 보면 저기 조명 켜진 건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빠져 있는 등의 프롬프트 특정 디테일에도 둔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 논문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단점을 모두 제외한 360도, 180도 시야각의 선명한 ODI를 생성할 수 있으며 프롬프트의 미세한 디테일도 잘 나타남을 보여줍니다. 정량적 결과로는 스테이블 디퓨전을 로라로 파인 튜닝한 결과도 포함해서 비교를 했을 때 모든 평가 지표에서 다른 방법들보다 뛰어나고 더 나아가 논문에서는 KV 캐시를 사용하는 어텐션 메커니즘 덕분에 추론 시간에도 큰 이점을 보여주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KV 캐시란 어, 키밸류 캐시로서 이제 과거 토큰들의 키하고 밸류를 저장을 해두고 다음 스텝에서 한 번 더 계산하지 않고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모델 구조 추론 방식이 캐시 재사용에 잘 맞아가지고 속도가 크게 줄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유저 스터디도 같이 진행을 하였는데 108개의 텍스트 프롬프트를 수집하고 20명의 참가자를 모집해서 생성된 ODI를 세 가지 관점에서 평가했다고 합니다. 이미지 품질, 이미지와 프롬프트의 일치성, 그리고 어, 전, 전 방위에서의 장면 일관성을 평가하게 했을 때 텍스트 투 라이트와 팜퓨전에 비해서 이제 본 연구인 옴니2 모델이 전반적으로 더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유저 스터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미지 품질 부분에서는 ODI의 전반적인 품질 평가를 요청했고 그리고 Poor, Bad, Fair, Good, Excellent 이렇게 다섯 가지 중 하나를 고르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For, Bad, Fair, Good, Excellent도 각 선택에 해당하는 설명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면서 유저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이미지와 프롬프트의 일치성 같은 부분에는 생성된 텍스트의 프롬프트가 내용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평가를 하였고 이 역시 똑같이 다섯 가지 중 하나를 고르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전방위 이미지 일치성을 평가하는 지문에서는 좌우 극단이 이제 잘 이어지는지 그리고 전반적인 일관성의 정도를 중점으로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런 예제들로 유저 스터디를 진행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텍스트 투 ODI를 지나서 아웃페인팅 태스크에서도 모델 성능을 최신 소타 방법들하고 비교를 하였는데 이미지 베이스드 아웃페인팅의 경우에는 FID와 IS 점수를 사용을 하였고 그리고 텍스트를 사용한 아웃페인팅에서는 클립스 코드 역시 추가로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모델은 텍스트 프롬프트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모두에서 ODI 아웃페인팅 태스크가 소타 성능을 달성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아웃페인팅의 정성적 결과는 센터 뷰포인트에 대한 아웃페인팅 결과부터 보면은 음, 우선 보기 전에 논문에서도 본 연구의 테스트 세트가 있는 이미지가 아무래도 데이터 세트 자체가 여러
이제 모델들의 데이터셋에서 이제 가져와서 통합을 하게 되면서 이런 비교 모델들의 학습 세트에도 기존 데이터셋이 학습되어 있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라고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SIGSS와 옴니드리머가 생성한 아웃페인팅 결과는 이제 경계 불일치가 좀 눈에 띄게 나타나고 파노 디퓨전도 해당 부위를 벽으로 감싼 이제 다른 공간으로 표현을 한다든지 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파노 디프는 뭐 이런 점에선 괜찮아 보이지만 전반적인 이미지가 좀 다소 망가진 경향을 보여주고 역시 본 연구의 결과가 경계 일관성과 전반적으로 좋은 비주얼 페델리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양한 뷰포인트를 가지고 진행한 본 연구의 아웃페인팅 결과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텍스트 유도를 한 아웃페인팅 결과는 제한된 옴니2 모델과 파노디프를 가지고 제시를 했으며 이전 모습과 같이 의미론적으로 그럴듯한 결과를 이제 본 옴니2 모델이 더 잘 생성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추가적인 텍스트 유도 아웃페인팅 결과입니다. 이건 따로 비교는 하지 않았는데 세만틱 투 이미지의 결과입니다. 다음으로 역시 비교를 다른 모델과 하진 않았지만 뎁스트 투 이미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옴니다이렉셔널 이미지 에디팅의 평가의 경우 기존의 ODI를 대상으로 한 편집 방법이 존재를 하지가 않아서 해당 연구에서 이를 2D 이미지 편집 방법들과 두 가지 측면에서 비교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기존 편집 방법을 이제 ERP 이미지에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과 다음은 뷰포트로 분할한 뒤에 지정된 뷰포트에서 별도로 편집하는 방식으로 나누어 평가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우선 보시는 그림은 2D 편집을 이제 ERP 이미지에 직접 적용한 경우이고 해당 연구를 제외한 나머지 모델들은 전반적으로 원본 소스 이미지와 완전히 무관한 결과를 생성을 하거나 편집 결과에서 ERP 특징을 잘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된 빅포트 이미지에서 2D 편집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본 연구 이상의 퀄리티를 보여주지는 않는다고 명시하며 근본적으로 우선 이와 같이 이미지 수준에서 스플릿한 후에 편집하여 합치는 접근은 전체 360도 이미지의 글로벌한 일관성에서는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경계 쪽에서 그 일관성이 안 보일 이유가 커서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옴니2 모델이 해당 에디팅 태스크를 또 따로 진행한 결과입니다. 다음으로 에밸루에이션 스터디 내용에서는 핵심 모듈을 한 번 더 말을 해주며 검증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뷰포트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양방향 어텐션을 적용을 하였는데 본 그림은 이제 제일 상단이 어, 양방향 어텐션을 사용하지 않고 캐주얼 어텐션만을 사용했을 때의 결과로서 왜곡이 심하고 무엇보다 그 뷰포트 간의 경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가지고 제한된 뷰포트 기반 양방향 어텐션이 보다 효과적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모델이 이미지의 특정 영역만을 수정하고 다른 부분은 변경하지 않은 채로 유지하도록 학습하게 하기 위해서 적용을 하였던 이제 웨이티드 로스 방식도 그림의 중간 부분의 오브젝트 에디팅을 보시면 웨이티드 로스가 없으면 모델이 출력으로 이제 입력을 그대로 복사하는 경향이 생김을 보여주고 있고 그림의 하단 부분 데코레이션 부분에서는 오히려 웨이티드 로스를 안 쓰는 편이 이미지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는 심한 왜곡이 발생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로라 랭크에서도 이제 본인들이 랭크를 16으로 설정을 하였는데 8이나 32보다 좋다고 평가가 되었고 로라 랭크까지 비교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입니다. 본 논문은 전방위 ODI ERP 이미지에서 기존에 따로 다루던 생성과 편집을 하나의 모델로 통합한 프레임워크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애니2 옴니 데이터셋과 그리고 옴니2 모델을 제안해서 전방위 환경에서 중요한 뷰포트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실험에서는
생성에서 강한 성능을 보이고 편집 과제에서도 충분한 잠재력을 확인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 컨트리뷰션은 6만 개 이상 규모의 애니투 옴니를 구축했고 단순 텍스트 투 ODI뿐 아니라 다양한 입력 조건을 포함하는 멀티태스크 ODI 생성 서비스까지 포함을 했다는 점, 그리고 애니투 옴니의 ODI 편집 서비스를 포함해서 오브젝트 레벨과 씬 레벨 편집을 모두 제공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랜스포머 기반 옴니 툴을 제안을 하고 뷰포트 기반 양방향 어텐션 기법을 도입해서 뷰포트 간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멀티모단 조건을 처리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녹화.